다른 혈관에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또 50%로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한 30, 40% 정도로 저하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정도까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정래입니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서 홍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요. 심장과 혈관을 다루는 내과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환기내과 또는 이제 심장내과를 찾게 되는 이유가 이제 가슴 통증이 있는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증 같은 병으로 찾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협착이나 이제 좁아졌거나 막혀 있는 혈관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을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라든지 검사들을 해봤을 때 본인이 그 전에 모르고 있었던 그런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위험인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이제 이후에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제 시술했던 혈관에서 다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다른 혈관, 우리가 치료하지 않은 혈관에서 갑자기 또 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재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략적으로는 뭐 10% 이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하게 되면 예후가 훨씬 안 좋다고 보시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심근경색으로 처음에 심장 기능이 100%라 그러면 한 70% 정도로 남아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다른 혈관에 심근경색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또 50%로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한 30, 40% 정도로 저하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제나 이런 것들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지? 1년 정도까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시술한 환자들은 계속 외래에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환자 많이 줄었지만은, 예전에는 시술을 받고 나면 이제 그게 치료의 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외래 한두 번까지는 잘 오셨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사라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달 있다가 그 시술한 혈관 부위가 다시 막혀서 이제 심근경색이 재발해서 다시 오시게 되면, 심근경색에 의한 그런 손상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된 상태에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의 목표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고지혈증 약을 안 먹게 되면은 동맥경화가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한 1년쯤 후에 혈관이 처음에는 한 개 혈관만 병이 있다가 나중에는 여러 혈관에 다 병이 생겨서 치료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태에서 내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을 받게 되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자, 심근경색 환자,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약을 꾸준히 잘 드시고, 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목표치에 잘 도달을 해야지 우리가 이런 질환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발하면 또 스텐트 하면 되지. 스텐트 시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술 없이 시술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보편화가 됐고요. 그러나 이제 스텐트 시술이라는 거는 그냥 마냥 계속 뭐 끝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 자체도 이제 금속 물질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개를 넣게 되면은 각각에 의한 또 혈전 위험이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의 스텐트를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이 없도록 해서 잘 약물로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환자한테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대개 이제 4주에서 12주 이내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을 체크해서 LDL 콜레스테롤 70 이하 또는 기저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비해서 50%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목표치에 달성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이라고 하죠. 스타틴의 용량을 더 늘리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티마이브라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도 첨가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목표에 도달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PCSK9 억제제라 그래서 그것까지 쓰게 되면 거의 모든 환자에서 다 목표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고위험군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경우에 재발 예방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이제 다시 이벤트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고지혈증 약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제 혈전이 다시 생기는 걸 막아주는 이제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등등이 도움이 되겠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들, 뭐 혈압약 계통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약제들을 같이 잘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네, 경제적인 이유로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주사제인 이제 PCSK9 억제제 같은 경우는 보험 급여가 되더라도 되게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재발해서 이제 다시 입원하고 시술을 받고 이제 환자의 그런 심장 기능이 더 저하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약값 자체는 좀 비싸지만 이걸 써서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LDL 콜레스테롤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사실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생활요법이 있겠는데, 운동, 하루에 이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식생활 자체에서 조금 이제 고지방 식이를 지향하고 좀 지방이 적은 것을 먹거나 그런 쪽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